수업할게요. 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옆에 앉아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거 했었어요. 등록 절차를 통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이제 등록 신청을 한다. 그러면 등록관청에서 등록해주고 통지가 있다. 그리고 나서 업무 보증을 하면 그때 비로소 이제 등록증을 교부해준다. 그리고 이 사이에 인장까지 등록을 하고 비로소 이제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다. 해서 여기 뭐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냐면은 이제 수업 내용이 이런 거예요. 자, 이제 등록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굳이 등록을 하고? 중개업 하려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중개 업무를 이제 개시를 하는데, 그렇다면 중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 중개 업무에 관련돼서 중개사법에 뭔 얘기가 적혀 있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제가 수업해야 될 내용이에요. 일단 중개 업무는 그냥 합니까? 어떤 장소적인 곳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커피숍 가서 중개 업무 하는 거야? 아니면 중개사무소에서 해? 그러니까 장소적인 측면으로 첫 번째 이제 사무소라고 하는 이 문제를 여기서 다루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만 할 수 있을까요? 뭐 다른 업무도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업무의 범위의 문제라는 게 생겨요.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러니까 업무에 제한이 없는가? 아니, 제한이 있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두 번째로 다루는 게 뭐냐면 업무 범위에 제한 문제를 다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다루는 게 뭐냐면 이런 거요. 여러분들 일거리가 많아. 나 혼자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 그러면 혼자 해? 아니면 사람 고용해? 그러니까 고용인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뤄나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런 거예요. 업무의 시작이라는 측면. 여러분들 여기 업무 개시 요건으로 우리가 업무 보증, 인장 등록, 등록증 등 개시 이렇게 지난주에 수업을 했어요. 할 적에 이 업무 보증에 관련된 건 손해배상에서 우리가 같이 다룹니다. 그리고 등록증 등 개시, 그건 지난주에 했어. 개시, 벽에 걸어놔야 될 건 자격증, 등록증, 업무보증 증서, 수수료, 요율표. 그러니까 이거 받고 이젠 요 문제야. 업무의 출발이라는 측면에서 인장등록. 그래서 인장등록에 관련된 것이 중개사법에 어떤 게 적혀 있는가, 요거 보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업무의 끝이요. 여러분들 계속성, 영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등록이라고 하는 게 한 번 등록하면 계속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등록이 이제 계속 가다 보니까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언제 업무가 끝나냐? 첫째로 사망해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등록의 실효라고 해가지고 등록의 효력 소멸로 우리가 봤던 거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폐업이 하면은 등록 없어져. 세 번째로는 뭐냐면 등록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근데 이 등록 취소 처분이라는 건 우리가 행정처분에서 다루는 거고, 그 다음에 사망해서는 배우지 않아도 알잖아. 그러니까 남는 게 뭐냐? 폐업으로 등록은 없어져. 그러니까 폐업, 휴업 이런 거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이 중개 업무라는 측면으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거 수업하는 거야, 오늘은. 그리고 여기서 지원 문제는 7, 8문제 나와. 오늘 하루 하는 거에서 시험 문제가 7, 8문제 나와.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소, 오늘 건. 중요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면 24페이지에 보면 사무소 얘기가 적혀요, 제일 먼저. 그죠? 그 다음에 들춰보시오. 27페이지에 뭐가 적혀 있어? 고용인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들춰보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에 뭐가 있어? 업무 범위라고 하는 거, 이거 업무 범위 제한. 저게 다뤄진다는 거요. 그 다음에 29페이지 맨 끝에 뭐가 있어?
예, 인장 등록. 그리고 31페이지에 보십시오. 8번 뭐가 적혀 있어? 휴폐업 신고. 이런 게 중개 업무란 측면으로 여러분과 제가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것들을 오늘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요, 사무소에 대한 이야기부터 다뤄야겠죠? 자, 사무소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수업해야 될 게 제일 먼저 다루는 건 투투투 금지 원칙을 다뤄요. 뭘 다뤄요? 예, 투투투 금지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이중 등록이 금지됩니다. 그 다음에 이중 소속이 금지되고요. 그 다음 이중 사무소가 금지돼. 그래서 저게 한 문제야. 저걸 다루고요. 사무소에서 두 번째로 다뤄야 될 것은 분사무소 제도를 다뤄요. 이 분사무소라고 하는 것은요, 오로지 중개법인만 둘 수 있어. 다른 사람은 분사무소 못 둬. 그래서 이 분사무소에서 어떤 게 시험 문제냐? 요거 다뤄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사무소의 공동사용이라고 하는 요 문제를 다룹니다. 이 사무소 공동사용에 대한 것은 실제로 법에는 한 줄밖에 안 적혀 있어. 하지만 시험에서는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도 뭐 별로 이렇게 중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저거 자체가 한 문제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문 속에서 저게 딸려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사무소 이전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이게 이제 사무소에서 여러분과 제가 수업해야 될 내용으로서, 자, 제일 먼저 투투투 금지 원칙. 도대체 투투투 금지 원칙이란 뭐냐? 중개사법에 이중 등록이 금지돼요. 두 번째로는요, 이중 소속이 금지돼요. 세 번째로는 이중 사무소 금지 원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중 등록이라는 게 중개사법이 이렇게 적혀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한 개의 사무소만 둘 수 있다야. 그러니까 등록을 몇 개만 해?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예를 들면 이거야. 원주에다가 사무소 두고 춘천에다가 사무소를 또 하나 둬. 그러면 이중 등록으로 걸려서 절대적으로 등록이 취소됩니다. 저 절등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해야 한다, 그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중 소속도 금지돼요. 이건 뭐냐면은 원주에 내 중개사무소가 있거든? 있는데 난 내 중개사무소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만 나가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가가지고 거기서 소속공인중개사로 일을 하거나 법인의 임사원으로 일을 하거나 또는 개업공인중개사 자체가 중개인이었어. 중개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 없어? 없어. 중개인이 누구라 그랬어? 복덕방 시절부터 하시던 분들, 개업공인중개사야. 그런데 공인중개사요? 아니요. 공인중개사는 아닌 개업공인중개사인 거죠. 그분들의 경우에는 일은 잘해, 못해? 30몇 년간 중개업을 하신 분들이야. 엄청 잘해. 근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없는데, 월수금은 저기서 일하고, 화목토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 가서 자격증 없으니까 소속이겠어, 중개보조원이겠어.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거야. 즉, 이중소속이라는 건 여기서 개업공인중개사야, 내 사무소에. 그러면서 딴 사무소 가서 소속공인중개사나 법인의 임사원이나 아니면은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것. 이것을 이중소속이라 그래서 이중소속도 절등치예요. 그러니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등록이 취소돼 버려. 그러니까 이중 등록하고 이중 소속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그리고 이중 사무소도 걸려. 이중 사무소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는 등록 사무소를 가지면서 이쪽에 지금 신도시가 개발되네. 예. 그러니까 여기다가 사무소를 떡하니 하나 더 놓는 거야. 놨는데 등록하고 논다, 등록 없이 논다. 등록하고 놓으면 뭘로 걸려?
등록 없이 살짝 놓는 거야. 이래서 이중사무소는 임등치라는 게 시험 문제요. 절등치, 임등치. 임등치는 뭐야?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얘는 이중사무소는 반드시 등록이 취소되는 거야? 안 될 수도 있어. 등록이 취소 안 되는 대신에 뭐냐? 업무정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임등치는 그러니까 뭐이기도 하다? 업무정지 사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앞으로 이제 이건 익숙해져야 돼. 임의적 등록 취소 해놓고 이렇게 시험이 나왔어. 이거 보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사무소를 두게 된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OX. 그거 온 거야. 원래는요, 여러분들, 이중사무소도 절등치였어. 옛날에. 근데 요게 임등치로 바뀐 게 한 7, 8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7, 8년도 안 되나? 그럼 왜 이중사무소는 임등치로 바뀌었는가? 거기엔 이유가 있어요. 자, 칠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요, 여기에다가 신도시 개발되는 여기에다가 어떤 사람은 뭘 놓냐면은 요새 웬만한데 가게가 어떻게 되면 보증금 한 5천 정도에 신도시 정도 되면 그렇게 돼요. 월세 얼마 정도 나가오? 월세 한 300. 이건 기본이야. 이렇게 A라는 사람은 여기다 뒀어. B라는 사람은요, 여기에 등록사무소가 있으면서 여기다가 뭘 뒀냐?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놨어. 그러면요, 원래 우리가 중개사무소에 있어서 사무소의 기본 원칙은 뭐냐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사무소여야 한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요 두 번째 사무소도 사무소인가 아닌가의 문제를 논할 때 건축물 대장 기재 여부로 판단한다면 얘는 사무소야 아니야? 사무소야. 근데 얘는 사무소야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 정식으로 가게 빌려가지고 하는 이중사무소 얘는 법에 걸리고 얘는 어떻게 보면 법을 더 많이 어기고 있는데 얘는 법에 걸려 안 걸려? 왜? 아니 사무소는 이건데 여긴 건축물 대장 없으니까 사무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중사무소야 아니야? 아니라는 얘기가 나와. 그래서 법에 안 걸려. 말이 돼 안 돼? 그래서 판례가 있어요. 자, 이중사무소 금지 원칙에 의한 이중사무소, 즉 두 번째 사무소가 사무소인가 아닌가는 건축물 대장 기재 여부로 판단한다, 아니면 사용 현황에 의해 판단한다. 뭐에 의해 판단한다? 여기를 뭘로 쓰냐는 거야.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이 있다 없다를 논하지 않고 거기에서 중개 업무를 한다면 얘는 무조건 뭐다? 이중사무소라는 거야. 건축물 대장 여부를 논하지 않고 뭘 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심지어 이게 뭐요? 예? 파라솔 쳐놓고 중개업 했어. 이중사무소야 아니야? 이중사무소야. 두 번째 사무소가 사무소인가 아닌가는 건축물 대장 기재 여부로 아니면 사용 현황으로. 사용 현황이라는 중개업 하기만 하면 제가 곧 뭐다? 사무소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게 이렇게 되는 바람에 예전에 이게 절등치인 거를 살짝 임등치로 고친 거야. 왜? 여러분들 이것도 중개사무소라고 된다 그랬죠. 여기서 뭐 하면? 중개업 하기만 하면 이것도 중개사무소야? 그럼 이게 절등치라면 아니 자동차 끌고 와가지고서 파라솔 꺼내놨기만 했는데 중개업 하려고 꺼내놨는데 여러분들 그거 정말 파라솔 하나 잘못 쳤다가 절등치 빼도 박도 못한다면 너무 가혹하지 않소? 그래서 이게 사용 현황으로 한다라는 요게 우리 법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절등치였던 이중사무소를 살짝 뭐로 고쳤다?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로 고친 거예요. 자, 정리합시다. 이중사무소에서
두 번째 사무소가 사무소인가 아닌가는 건축물 대장 기재 여부로 판단한다, 아니면 사용 현황이다. 그렇습니다. 설령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사무소라 할지라도 거기서 중개업을 안 한다면은 그거는 이중사무소 금지 원칙에 걸려, 안 걸려? 안 걸려요. 여러분들 생각해봐. 여러분들의 로망이 뭐요? 여러분들의 꿈. 자격증 따가지고서 공인중개사 해서 이제 자격증 따가지고 개업공인중개사 하는 게 여러분들의 로망, 여러분들의 꿈이요. 그래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빌딩 장만하는 거야. 예? 빌딩 장만해가지고 혼자 다 쓸 거야, 아니면 임대사업 할 거야? 임대사업 하죠. 그게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꿈 아니요? 예? 빌딩 주인 돼야지, 그죠? 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서 그렇게 됐어. 그래가지고 여기 층층 딱 있는데 이거 다 임대주고 꼭대기층에 요거 내가 사용해. 여러분들의 소녀 시절의 꿈이 뭐였냐? 시인이 되고자 하는 거였어. 그래서 여기에서 우아하게, 예? 그 클래식한 어떤 CD 딱 틀어놓고, 헤이즐넛 향기 가득하게, 커피 마시면서, 여기도 여러분들이 이제 시 작업하고 있어? 이거 건축물 대장 있어, 없어? 있어. 이거 여러분들 사무소야? 여기 중개사무소 있어? 이중사무소 금지 원칙에 걸려, 안 걸려? 왜? 여기가 사용을 중개업을 해 씻어. 그거요. 두 번째 사무소가 사무소인가 아닌가는 건축물 대장 기재 여부, 아니면은 사용 현황. 그래서 이 판례가 우리 법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런 규절이 있어.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라는 걸 같이 집어넣어서 그것도 이중사무소 금지 원칙에 걸린다, 그 뜻으로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해, 그것도 이중사무소야. 그래서 뭐가 된다? 임등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거기 보면 이중사무소 금지 원칙에 대해서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두 개, 거기 24페이지 동그라미 2번 봐봐. 꼭대기에 2개 이상 사무소 설치 금지라고 돼 있죠? 기억.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개업공인중개사는 2개 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으며 이동이 용이한 임시시설물을 설치하여 이용할 수 없다. 이건 맞나요? 틀리나요? 틀려. 어디 임시시설물 설치 못해?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임시시설물. 거기 임시하고 시설물 사이에다 중개라고 집어넣어. 이거 틀리는 거요. 자, 이게 왜 틀리나 봅시다. 여러분들,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경포대 놀러가서 텐트 쳐 못 쳐? 법에 걸려, 텐트 치면. 그래서 임시시설물이야, 임시중개시설물이야. 그래요. 이거 틀렸어요. 법에는 임시중개시설물로 되어 있는 거야. 이런 거 하나하나가 있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법인 거야. 어찌 임시시설물 설치 못해? 그러면 놀러 간다, 못 간다? 영원히 못 가. 말도 안 돼요. 임시시설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임시시설물이요? 임시중개시설물이요?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법은 못 받고 있는 거요. 됐어요? 정리합시다. 투 금지 원칙이 있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 등록하면 절등치, 임등치? 이중 소속도? 절등치. 이중 사무소는 두 번째 사무소인가 아닌가는 건축물 대장 기재 여부로 판단한다? 아니다. 사용 현황에 의해서 판단한다. 그래서 중개업을 안 하는 한 그것은 중개사무소라고 말할 수 없다. 설령 건축물 대장이 있다 할지라도. 요거야. 반면에 건축물 대장이 없다 할지라도 컨테이너 박스나 아니면은 파라솔을 하나 쳤을지라도 거기서 중개업을 하는 한 저건 뭐다? 이중사무소요. 그래서 등록을 반드시 취소한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게 다 시험 문제인 거요. 됐어요?
그래서 이런 판례 내용이 우리 법에 들어온 게 뭐라고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라는 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천막이 뭐야? 우리말로 하면 텐트. 그거지 뭐. 됐어요. 자, 요거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야. 이중소속의 문제는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그치질 않고요. 소속도 이중소속하면 안 돼. 그건 무슨 얘기냐? 아이, 월수금은요, 저기로 가서 일해. A라는 개업공인중개사 밑에서 일해. 그리고 화목토는 B라는 개업공인중개사 밑에서 가서 일을 해. 이건 소속공인중개사의 뭐야? 이중소속이야. 그럼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하면 안 되고 소속공인중개사는 이중소속해도 된다? 아니면 소속도 안 된다? 그래서 소속이 이중소속하면 뭐냐? 자격정지요. 소속공인중개사 이중소속은 뭐다? 자격정지야. 그 다음 중개보조원은 그럼 이중소속해도 될까요? 중개보조원도 이중소속은 안 돼. 중개보조원이나 소속의 경우는 이중등록이나 이중사무소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이건 누구의 문제냐면 개업공인중개사의 문제니까. 그러나 소속이나 중개보조원도 이중소속의 문제가 있어서 중개보조원도 이중소속하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 없어. 이게 또 시험 문제야.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 없으니까 중개보조원은 이중소속해도 되겠죠? 아니에요. 이건 어디가나 행정처분의 문제고 이 모든 것이 행정형벌로 1학년 1반이요. 이건 뭐라고요? 행정형벌. 그러니까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니까 중개보조원은 이중소속을 했을 시에 행정처분은 없는 대신에 뭐에 걸린다? 행정형벌로 1학년 1반이야. 그래서 중개보조원도 결국은 이중소속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라고 수업을 하죠. 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누구다? 개, 소,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개소보에 관련된 것이 첫째로 등록결격이었어요. 두 번째로 오늘 수업한 거요. 뭐요? 이중소속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문제인 거야. 저런 게 또 시험 문제야. 등록결격, 이중소속. 그래서 나중에 이걸 다 정리하고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뭐 이등병 B가 금연을 결심했다야. 예. 그 얘기를 지금 뭐 외워봤자 소용이 없어. 그래서 이등병 할 때 이가 이중소속이야. 등이 등록결격이야. B가 비밀준수 의무 위반이야. 그 다음에 금이 금지행위야. 그리고 교육에 관한 거야. 이것이 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해서 이중소속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관한 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등록결격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관한 문제. 그게 또 시험 문제야. 자, 요것이 첫 번째 사무소에 대한 이야기로 요 이야기야. 투투투 금지 원칙이요. 자, 두 번째로는요, 분사무소 제도에 대한 것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분사무소는요, 중개법인만 둘 수 있어.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나 부칙 제6조 제2항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일명 누구? 중개인. 분사무소 둔다 못 둔다? 못 둬요. 누구만 분사무소도? 중개법인만. 만약에 개업공인중개사 중에서 이제 법인 아닌 자가 분사무소를 뒀다? 그건 뭐냐? 이거에 걸리는 거야. 뭐에 걸려요? 이중사무소 금지 원칙에 걸려. 그래서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사무소는 오로지 중개법인만 분사무소를 둘 수 있구나. 첫 번째 기억할 얘기요. 두 번째로는요,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를 해.
그러니까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를 한다는 건 등록을 한다는 거예요. 등록하고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등록하고는 무관해. 왜? 이중등록 금지 원칙상 중개법인이라고 할지라도 분사무소는 등록하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분사무소 어디? 뭐해? 설치 신고. 근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오. 여러분들이 원주에다가 중개법인을 두고 있었어요. 그래 놓고 춘천에 분사무소를 두려고 해요. 그래서 춘천에 이제 분사무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를 하는데 이 설치 신고를 원주시청 가서 해야 될까요? 춘천시청 가서 해야 될까요? 예? 그게 시험 문제야.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어디다 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야. 그러니까 원주시청에다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한다. 춘천시청에다 가서 한다. 춘천. 원주시청에 설치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야. 그러면 막상 분사무소가 들어서는 춘천시에서는 지네 동네 분사무소 들어온 거 알아 몰라? 몰라도 돼? 알아야 돼. 알아야 하겠죠.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설치 예정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며칠 이내 통보? 지체 없이. 야, 니네 동네에, 춘천시, 니네 동네에 분사무소가 설치됐다라고 누가 가르쳐준다? 원주시청에서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지체 없이 분사무소 설치 예정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저겁니다. 그 다음. 자, 분사무소 이제 설치 신고 제도에 대한 건데요. 신고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어요. 칠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분사무소.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 필증을 교부하게 돼요. 며칠 이내? 며칠 이내에 이루어져요? 7일 이내. 자, 이게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못해. 저기 있는 저 얘기 한번 여기다 그냥 쓸게요. 여기다가 저 얘기. 등록과의 차이점을 봅시다. 등록제는 여기서 이제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등록해주고, 등록했으니까 등록증을 직접 교부한다, 아니면 통지만 한다. 그래서 뭐가 있길 기다려? 보세요. 업무 보증이 있길 기다려 업무 보증을 해야만 등록증 교부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 며칠이요, 요게? 요게 7일. 요건 며칠이었어? 요건 지체 없이. 요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 요거 맨 처음에 요거 갔던 거야. 하자마자 신고 필증 줘. 그냥 일로 건너뛴다는 거예요, 일로.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건너뛰어. 그게 분사무소 설치 신고의 특징이야. 그건 왜 그러냐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할 때도요. 1, 2, 3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로 공짜다, 수수료 낸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수수료 내 안 내? 우리가 얼마나 했어? 응시, 등신, 분신, 증증증 재교부. 응시, 등신, 분신. 분신이 뭐야? 이거야, 이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수수료를 내고, 그 다음에 신고서 작성하고, 세 번째로는 신고 요건을 갖춰야 돼. 뭘 갖춰야 돼? 그래요. 그래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 요건에 관련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신고 요건은요. 첫째로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사무소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소는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사무소여야 하고요. 똑같아. 그리고 거기에 그 소유권이나 아니면 전세권이나 임차권이나 아니면 사용 대차의 방법으로 사용할 권리를 취득해야 돼요. 이런 측면에서 같은데, 분사무소 설치 사무소에 대한 특별 요건이 하나 있다는 게 시험 문제야. 이건 뭐냐? 주된 사무소, 시, 군, 구 제외한 다른 시군구별로 한 개소씩 둘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들 사무소에 대한 특별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소는요, 주된 사무소 시군구에 해당 것도, 즉 뭐냐면 중개법인은 아까 원주시에 뒀다 그랬죠. 원주시에다가 중개법인의 분사무소를 또 둘 수 있다. 못 둔다. 못 둬. 주된 사무소 시군구에는 못 둬. 이걸 지켜줘야 돼. 사무소에 있어서의 특별 요건이요. 그 다음, 그러니까 춘천시에는 더 못 둬. 또 왜? 시군구가 어떠니까? 다르니까. 그죠? 근데 춘천시에다가 2개 둘 수 있다? 아니면 1개만 둬야 된다? 이게 그거야. 다른 시군구별로 1개소씩 둘 수 있다. 그러면 춘천에 두고 강릉에도 하나 둘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같은 강원도에만 둘 수 있는 게 아니라 저기 가가지고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제천 가서 하나 둘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대한민국 전역에 주된 사무소 시군구를 제외한 다른 시군구별로 1개소씩 둘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시험에 나오면요, 여러분들 요렇게 나와. 중개법인의 경우는 대한민국 전역에 시군구별로 1개소씩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다. OX. X야. 왜? 주된 사무소 시군구에는 분사무소 못 두니까 그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중개사법은요 있죠. 그러니까 그게 몰라서 틀릴까요? 아니면은 알면서도 그냥 당해버릴까요? 그거 좀 조심해 주죠. 예, 주된 사무소 시군구 제외한 다른 시군구별로 1개소씩 둘 수 있다는 게 사무소에 대한 특별 요건이에요. 근데 이걸로 그치질 않아. 신고 요건에 하나 더 갖춰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업무 보증을 설정하여 신고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칠판을 보십시오. 등록이라고 하는 절차에 있어서는 업무 보증은 등록 신청 시에 갖춰야 될 등록 요건이었나요? 통지받고 나서 나중에 해야 돼서 등록증 교부 요건이고 업무 개시 요건이었나요? 등록에 있어서 업무 보증은 등록증 교부 요건이고 업무 개시 요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분사무소 설치에 있어서는 업무 보증은 신고필증을 교부받기 위한 신고필증 교부 요건이고, 그리고 업무를 개시하기 위한 업무 개시 요건이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에 갖춰야 될 신고 요건이다. 그게 시험 문제야. 정리합시다. 업무 보증은 등록에 있어서는요, 등록 요건 아니야. 그러나 분사무소 설치에 있어서는 분사무소 설치 뭐야? 신고 요건이야. 이 차이는 뭐냐면 사무소를 개설 등록할 적에는 업무 보증을 미리 하고 등록 신청한다. 업무 보증은 나중에 하는 거다. 그러나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할 적에는 뭐부터 하고 나타나야 돼? 업무 보증부터 하고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해. 그 바람에 중간에 이런 절차가 생략되고 여기에서 일로 직접 건너뛰는 거예요. 이 절차가 생략되고. 그래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필증 교부까지가 며칠? 7일 이내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업무보증 설정 신고 미리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법을 만들어도 어찌 그따위로 만들었는지. 이거요. 분사무소 법인만 설치할 수 있댔는데 여러분들 저랑 같이 특수법인을 수업한 적 있나요? 없나요? 특수법인 수업한 적 없어요? 아, 특수법인을 수업 안 했군요. 예, 다른 동네에선 다 했는데 왜 여기만 안 했을까? 예, 특수법인 정리합니다. 자, 법은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특수법인이란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 현재로서는요,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하니까 법인을 생각 안 하고 이걸 일반인들 생각하면서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 할 수 있는 자가 누군가 생각하다가 변호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는요, 법인밖에 없어. 그리고 그 법인을 원래 중개업은요, 여러분들 어느 법률에 의해서 해야 돼? 공인중개사 법에 의해서 해야 되죠. 근데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 다른 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특수법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특수법인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째는 농협과 같은 특수법인이 있습니다. 농협은요, 등록 없이 가능합니다. 등록해야 된다, 등록 안 하고 중개업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절차가 전혀 필요 없어요. 농협은 그냥 중개업 할 수 있어. 단, 업무 보증은 해야 돼. 뭐는 해야 돼요? 근데 업무 보증 금액이 얼마냐? 1,000만 원 이상이에요. 얼마 이상이요? 1,000만 원 이상. 그 다음,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같은 데가 있어요. 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등록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등록 신청하고 등록 통지, 그 다음에 업무 보증 설정하고 등록증 교부 받고 저런 절차적으로 이런 등록이라는 절차를 밟는데 단 등록 요건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실무교육을 받고 사무소 합고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조합법상 회사, 14조 업무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대표 공인중개사, 임사원의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 이런 거 본다? 안 본다? 그냥 해줘. 등록 신청하면 등록이 쫙 이루어져. 얘는 농협은 등록 신청에 아예 등록 자체 필요 없어. 그래서 뭐는 해야 돼? 업무보증 얼마? 원래 법인의 경우는 업무보증 금액이 얼마요? 2억 원 이상. 지난주에 했어. 분사무소 둘 때마다 얼마? 1억 원 이상. 분사무소는 1억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업무보증 금액을 농협은 얼마만 하면 돼? 1,000만 원 이상만 하면 돼. 그럼 자산관리공사는요, 여기 이제 이거 하려면 이렇게 등록 신청할 때 업무보증 해야겠죠, 결국? 업무보증 얼마 해야 될까요? 2억 원 이상 일반 법인하고 똑같아. 얼마? 2억 원 이상. 누구만 1,000만 원 이상이야. 그게 시험 문제야. 예? 누가 그랬어, 지금? 왜요? 예, 왜요? 왜 농협만 1,000만 원? 농협만 왜 1,000만 원이냐고요? 농협은요, 여러분들 돈 무진장 많아. 안 해도, 업무보증 안 해도 되는 데야. 그래서 법에 써놓은 게 1,000만 원이라고 법에 써놨어. 왜냐고 나도 몰라. 법에 써있어요. 1,000만 원이라고. 이걸 왜 1,000만 원이라고 썼는지 하여간 이렇소.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해서 농협과 자산관리공사가 중개업을 한다면 저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중개대상물,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얘네들이 무조건 중개업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야. 특수법인은요, 자기 업무 관련된 부동산을 중개업하는 거예요. 어떤 부동산?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 여러분들 농협은요, 농민들로부터 농지를 담보받아가지고 그 농지 갖고서 저기를 하죠. 그 대출을 해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담보받았던 농지를 2회 이상 이제 그 저기 경매가 유찰되잖아요. 그러면 농지가 그게 한 번 유찰되면 막 30%야. 두 번 유찰되면 가격이 49%로 떨어져요. 왜? 70%, 70%니까 77이 49, 50%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직접 경매에 참여해서 농협이 그 농지를 살 수 있게끔 해줘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농지 관련된 것들, 조합원들의 그 농지 관련된 것들을 농협이 다루다 보니까 조합원의 농지 안에서는 농협이 그거 거래하는 거 도와줄 수 있게끔 한 거야. 거래하는 걸 도와준다? 그게 뭐요? 중개지. 그러니까 농협은 농지만 중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산관리공사는 뭐 하는 데냐? 공매하는 데야. 공개매각 형태를 취하는 저 공매의 경우는요, 반드시 공매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수의계약도 가능해요. 그러면은 은행 거 같은 거, 은행 땅들을 갖다가 자산관리공사에서 해주거든요. 은행의 건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자산관리공사에서 해주고서는 공짜로 해줘야 돼, 돈 받아야 돼. 그 거래 도와주고 돈 받아. 그러면 그게 자체가 뭐야? 중개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자기 업무 관련된 부동산, 그거에만 국한되는 거지, 그게 무한정 늘어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특수법인이야, 이게. 아니, 그러면 왜 난데없이 특수법인 얘기를 하냐? 이 문제 때문이야. 자, 분사무소는 법인만 둘 수 있다는데, 특수법인도 분사무소 둘 수 있냐는 거죠. 특수법인, 분사무소, 법인이잖아, 저것도. 둔다, 못 둔다. 논리적으로 언니 말이 맞아. 이거 못 둬야 돼. 여기서 말하는 농협은요, 지역 단위 농협들이야. 그럼 여러분들 원주시 농협이 춘천에다가 분사무소 둔다면 춘천 농협이 가만히 있겠어? 말도 안 돼요.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데 법은 사람이 만든 거야. 그래 놓다 보니까 앞뒤로 딱 아구가 맞아떨어진다, 아니면 아주 묘하게 어긋나는 것들이 있다. 이게 그 중에 하나요. 특수법인 포함이래. 그래서 시험 문제요. 그래서 특수법인은 분사무소 둘 수 있다, 없다? 있다야. 그 다음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 신고 요건은 틀렸네요. 얘가 4번이고 얘가 3번이네요. 자, 특수법인의 경우 여기 보십시오. 이런 거야. 일단 여기 책임자라는 요 분사무소의 책임자라는 저 용어부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분사무소 책임자가 뭐냐 도대체. 일단 책임자는요, 뭐 이런데 관공서 같은 데 가보면 이런데 물품에도 책임자, 정부 뭐 이런 거 다 적혀 있어. 저런데 그죠? 시터에도 그런 거 다 적혀 있어. 그 책임자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책임자는요, 분사무소에서만 나오는 고유명사요. 딴 데서는 안 나와. 어디서 나와? 그러니까 중개사법상 책임자 하면 분사무소에서 나오는 거야. 그럼 책임자는 뭐냐? 분사무소에서 대외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야. 그럼 대외적 업무가 뭐요? 중개업이지. 중개 업무를 마치 개업공인중개사처럼 분사무소에서 중개 업무를 책임지고 맡아서 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책임자라고 해서 상법으로 치면은 지배인적 지위에 놓이는 자요. 상법의 무슨 지위? 지배인. 지배인의 지위에 놓이는 자. 이 사람을 뭐라고 한다? 책임자라고 해서 그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그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야? 공실사. 공인중개사가 실무교육을 받고 사무소 학번인데 공인중개사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여야 되는 거고 실무교육을 누가 받아야 되는 거야? 책임자가 받아야 되는 거야. 그 책임자인데 요거
특수법인의 책임자도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아니어도 된다. 예. 특수법인은 제외됩니다. 이게 환장해. 여기 보셔. 농협이라든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같은 이런 특수법인들 등록 시에는 등록 없어도 돼? 쟤는 등록 없다는 것은 등록 요건 볼 필요도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자산관리공사 등록 요건인 중에 등록은 필요하지만 등록 요건은 필요 없어. 그러니까 등록 요건 안 봐. 하나만 안 보는 거야? 다 안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든 이거야. 대표가 공인중개사여야 돼? 아니어도 돼?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여야 돼? 14조 업무만 목적으로? 아니야. 14조 업무 오히려 못해. 특수법인들. 하나도 안 봐요. 근데 분사무소의 경우는 여기에서 이거 하나도 안 본다. 이것만 안 본다.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여야 한다만 안 봐. 그 얘기는 이거야. 분사무소, 특수법인의 분사무소도 주된 사무소 시군구를 제외한 다른 시군구에 한 개소씩만 두어야 한다. 아니면은 2개 있어도 된다. 아니라니까. 이건 지켜야 돼. 요것만 제외돼. 이건 지켜야 돼. 그러니까 분사무소 책임, 특수법인도 실무교육 받아야 돼. 분사무소 책임자가. 특수법인도 주된 사무소 시군구를 제외한 다른 시군구별로 한 개소씩밖에 못 둬. 아예 얼토당치 않은 얘기가 나와. 농협은요, 등록할 때는 업무보증 얼마 해? 그런데 업무보증, 농협이 분사무소 들면 업무보증 얼마 해야 돼? 말도 안 돼. 그죠? 분사무소 더 많이 해야 돼. 그런 얼토당치 않은 얘기가 나와. 실제로는 분사무소는 법인은, 중개법인은 둬도 특수법인을 어떻게 하면 돼? 둘 수 없다 했으면 될걸. 법이 잘못 만들어가지고. 특수법인 둔다 해가지고서 요거 때문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이거야. 특수법인의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신고요건 다 안 갖춰도 된다. 아니면 하나만 예외다. 하나만 예외야 책임자가 공인중개사 아니어야 돼.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특수법인의 경우에는 책임자가 공인중개사 아니어도 되나 주된 사무소 시군구를 제외한 다른 시군구별로 한 개소씩 둘 수 있다라는 사무소에 대한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더럽죠? 뭔 소리 했는지 알겠어? 하여간에 분사무소에 대한 건 이런 거야. 그 다음 자, 분사무소 관련 문제는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 어디다 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어이 친구. 예. 정신 차리시오. 예.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어디다 할까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인장 등록 어디다 할까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휴폐업 신고 어디다 할까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고용, 분사무소에서 도속이나 중개보조원을 고용했을 때 또는 고용관계 종료 어디다 할까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가 잘못하면 업무정지 처분받아요. 누가 할까요? 한마디로 분사무소는요, 분사무소 설치 예정지역 시장군수 구청장 관할이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관할이야. 무조건 누구 관할? 이거요. 단
감독상 명령만큼은 all, 모두가 다 해요. 한마디로 분사무소 소속 시장군수구청장이 포함돼요. 자, 그러면 감독상 명령이 뭐라? 감독상 명령이 이런 거예요. 오라 간다 하는 거야. 뭐요? 예, 오라 간다. 오라는 뭐냐? 보자기요.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 간다는 공무원이 출입하여 조사, 검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공무원이 불러대 오라고. 아니면 공무원이 직접 지가 나와. 그래가지고 조사, 검사하는 거예요. 저게 감독상 명령으로, 감독상 명령의 사유에는요, 이런 게 있어요. 위반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처분 목적으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부동산 투기 등 거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뭐요? 부동산 투기 등 거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문제는 그 부동산 투기 등 거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 문제를 한번 논해 봅시다. 자, 여기가 과거 인천 송도야. 그래서 여기 송도 신도시가 개발되니까요, 대로를 중심으로, 이게 다 뭘겠어, 이 대로 중심으로. 떴다방. 뭐? 공인중개사 사무소야. 여기에 부동산 투기 등 거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감독상 명령 할 수 있다, 없다? 있어. 그럼 누가 하냐는 거야. 뭐라고 적었어요, 저게? 올. 한마디로 국토부 공무원이 나와가지고 한 바퀴 휘저을 수 있다는 거야. 국토부 공무원들이. 두 번째로는 인천시청 공무원이 나와서 한 바퀴 휘저을 수 있어. 세 번째로는 여기 송도가 어디에 있냐면 연수구에 있어요. 어디요? 연수구청 공무원이 나와서 한 바퀴 휘저을 수 있어. 근데 봐봐요. 연수구청 공무원이 와서 여기 조사하고 그 다음 집 들어가려고 하는데 요게 뭐냐? 원주시 법인이 설립한, 원주시에 있는 법인이 설립한 분사무소야. 그러면 이거는 이건 내 관할 아니네 하고 이 연수구청 공무원은 건너뛰고 다음 집으로 간다. 여기도 들어가서 조사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도 들어가서 조사한다면 얘는 연수구청 공무원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야, 아니면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야. 그래서 저거야. 여기 보시오. 그래서 감독상 명령만큼은 누구도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포함됩니다 라는 거 외워달라는 거요. 자, 외웠어 안 외웠어요? 물론 다음 주에 물어보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잊어버렸겠지. 근데 그건 걱정하지 말자는 거야.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서 외우고 돌았으면 잊어버려, 물론. 하지만 여기서 졸면 안 되지. 다음번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외웁시다라는 거요. 됐어요? 감사합니다. 이거요. 그래서 감독상 명령만큼은 국토부, 그 다음에 시도, 그 다음에 등록관청, 여기에 플러스해서 분사무소, 시장군수구청장도 포함됩니다 라는 게 특징입니다. 됐어요? 요것이 여러분들 두 번째로 본 거예요. 세 번째로 뭐 봐야 되겠어? 사무소 공동사용, 요거 보는 거예요. 됐어요? 자, 사무소 공동사용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사무소 공동사용은요, 우리 법은 치사해.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 하나 적어놨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선요, 여러분들이 독해를 해야 돼요. 사무소 공동사용의 첫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종별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등록관청이 달랐던 개업공인중개사도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야. 무슨 얘기냐면, 자, 한 개 사무소를 여러 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이 쓰는 거야. A, B, C, D 네 명이 같이 써요. 근데 A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고, B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야. C는 중개인이야. D는 다른 법인의 분사무소야. 이런 사람들이 한 개 중개사무소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없다. 그게 종별이 다른 그거요. 얘는 원래 얘는 춘천에서 중개업 하던 애야. 얘는 제천에서 하던 애야. 얘는 강릉에서 하던 애야. 그리고 얘는 어디냐면은 거기 저기 충주. 여기도 이렇게 각각 중개업하던 친구들인데, 아이, 원주가 뜬대네. 그래서 원주가 뭐 혁신도시도 있고 해가지고 원주가 뜬다고 원주 혁신도시 그쪽에 얘네들이 다 몰려온 거야. 그래서 사무소를 같이 냈어. 한 개 사무소. 등록관청들이 같았어. 달랐던 애들이요. 이런 애들이 원주로 와가지고 중개사무소 공동으로 쓸 수 있다 없다. 그거요. 종별이 다른, 등록관청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첫 번째야. 두 번째는 우리는 여러 명이서 사무소를 같이 씁니다라는 것을 등록관청에 가르쳐주기 위해서 별도의 허가 신고 제도가 존재할까요? 그런 거 없을까요? 그게 없다는 거야. 별도의 허가나 신고 제도가 필요 없어요. 그저 한 개 사무소에 여러 명이 같이 쓰면은 그냥 공동사무소가 돼. 그럼 여러 명이 같이 쓰는 방법은 뭐냐? 뭐요? 개별적으로 등록하거나 개별적으로 사무소 이전 신고하면 저절로 공동사무소가 된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거요. 이 사무소에 얘는 그러니까 얘는 강릉에서 일로 뭐 한 거야? 사무소 이전한 거고 얘도 여기서 이전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개별적으로 사무소 이전 신고한 거야. 그러면 저절로 공동사무소가 돼. 또는 이런 거야. 여러분들 시험 붙었어.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죠? 근데 옆에 친구가 너무 친하게 지냈어. 그래서 야, 우리 죽이 맞는데 우리 사무실 같이 내자. 우리 사무소 같이 쓰자. 해서 A는 A대로 등록하고 B는 B대로 이 사무소로 뭐하면 등록을 하게 되면 저절로 뭐가 된다? 공동사무소가 돼요. 단 임대차 계약서가 이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어. 이 사람 이름으로. 그럼 나머지는 사무소 확보 증명이 돼, 안 돼? 그러니까 나머지들에게는 뭘 필요로 할까요? A로부터 뭐? 사용 승낙서. 그렇죠. A로부터 사용 승낙서 첨부하면 돼. 그럼 이게 저절로 공동사무소가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이놈의 사무소 공동사용은요, 말만 공동이지 사실은 각자 원칙이야. 무슨 원칙이 지배해? 그래서 문제인 거야. 자, 각자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요. 간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동사무소에 대한 간판을 어떻게 달아야 된다는 원칙이 없어요. 각자 다 달아야 돼.
등록증 등 개시 어떻게 해야 돼? 각자 해야 돼. 업무 어떻게 해야 돼? 각자 해야 돼. 그럼 이건 어떨까요? A와 B와 C와 D가 야, 우리 E라고 하는 중개보조원을 함께 고용해서 E라는 중개보조원을 함께 고용해서 A는 커피 심부름 좀 시키고 B는 타이핑 좀 부탁하고 C는 서류 정리 좀 부탁하고 하면 우리 굉장히 일하기 편할 테니까 한 명을 같이 고용하자. 요거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이게 안 돼. 여러분들 이의 정체는 뭐냐면 중개보조원이죠. 이 중개보조원은 이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봐. 몇 명한테 고용돼 있어? 그럼 몇 중 소속이야? 2중 소속이야? 4중 소속이야? 그래. 여러분들 저렇게 해야 될까요? 이것에 대해서 입법론적으로 다 좀 개선해 줘야 될까요? 간판도 어떻게 걸어야 될지를 좀 얘기해 줘야 되고 등록증 등 게시하는 방법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각자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 한 사람이 몰빵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하고 이걸 좀 도와줘야 돼. 이런 게 하나도 없어. 심지어 중개보조원도 어떻다? 각자 둬야 돼. 됐어요? 그게 여러분들 특징입니다. 기억할 수 있나요? 특히요 이겁니다. 사무소를 공동 사용할 적에 중개인의 경우는 업무의 지역적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될까? 역시 사무소가 속한 시도로 제한될까요? 사무소가 속한 시도로 제한돼. 무슨 원칙? 각자 원칙이니까. 자, 이런 거야. A, B, C, D 4명이 여기 지금 혁신도시 쪽에서 일하다가 보니까 더 좋은 위치가 나왔어, 혁신도시 쪽에. 그래서 4시 한꺼번에 일로 이전하려고 그래. 저거 이전 신고를 대표 선임해서 한 사람이 이전할 수 있을까요? 각자 해야 될까요? 무슨 원칙? 각자 원칙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이요? 여러분들 지금 4시서 모여서 지금 커피 한잔 하고 있어. 아침에. 손님 툭 들어왔어. 누가 받을래? 지금까지는 사이가 좋았는데 커피 마시다가 좋았는데 손님 들어오는 순간에 왼수가 돼버려. 이게 업무가 효율적인 거예요. 절대 효율적일 수 없어. 예, 고쳐줘야 돼요. 하지만 그거야. 그리고 예전에 없던 제도가 여기에 있어요. 예전에 없던 제도는 뭐냐면요. 업무정지 먹은 사람들이 업무정지 동안엔 사무소 사무소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업무정지나 휴업을 해도 사무소는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일은 못하고 업무정지 6개월 먹었는데 일은 못하고 사무소는 있어야 되니까 6개월 동안 임대료 나가잖아. 성질나죠. 그렇다고 폐업하기도 그렇고 폐업하면 또 6개월 동안 또 못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때 그걸 갖다가 우회적으로다가 고쳐서 쓰는 방법이 이거야. 공동사무소. 등록증 가진 사람을 한 명을 어떻게 와? 스카우트 해와. 아니면은 등록증을, 자격증 가진 사람 스카우트 해가지고 등록을 해서 지가 일 안 하고 누구 시키는 거야? 다른 사람 시키면서 A와 B의 무슨 사무소? 공동사무소로다가 요걸 갖다가 움직이고 자기는 일을 안 해도 B가 일하니까 무슨 원칙이 지배하니까 법률적으로는 각자 원칙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잖아. 요렇게 요걸 갖다가 악용하게 돼. 저는 뭐 각자 원칙 때문에. 그래서 시험 문제예요. 없던 게 들어왔다는 거요. 자, 여기가 업무정지 먹었어. A라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먹었을 때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이전하는 형태로 공동사무소 사용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한다야. 업무정지 먹은 사무소에 공동사무소 하자고 들어가 못 들어가? 그게 시험 문제야. 다시요. 이번에 이런 거야. A는 업무정지 안 먹었는데 B가 업무정지 먹었어. 그래 놓고 일로 이전해서 공동으로 사용한다.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뭐냐, 업무정지 먹은 대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전하는 것도 인정 안 해주고 업무정지 먹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이전해서 공동 사용하는 저 문제를 지금은 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 금지하고 있어. 단 저건 금지되지만 이거야.
A와 B가 처음부터 같이 있었는데 B만 업무정지 먹었어. 그러면 A는 일 계속 할 수 있다, 못한다? 저건 된다야. 그래서 요것이 시험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 구별해서 맞춰야 돼. 처음부터 같이 하다가 한 명이 업무정지 먹었을 때 나머지는 일할 수 있지만 업무정지 먹은 사무소로 다른 사람이 들어가거나 업무정지 먹은 애가 다른 사무소로 들어가서 공동 사용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그게 시험 문제예요. 됐어요? 고생하셨어. 사무소에 대한 여기까지 세 문제 나오는 거야. 자, 잠깐 쉬겠습니다.